여러분, 혹시 휴지통 뒤진 적 있으세요? 전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아주 열심히 뒤졌어요. 신입 카피라이터 시절에 어떻게 카피를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카피를 쓸지 몰라서 잘릴까봐 남들이 다 퇴근한 새벽 시간에 회사 프린트실에 갔어요. 거기 가면은 이 버려진 광고 기획서, 스토리보드, 그리고 콘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주워 모아서 괜찮다 싶은 것들은 또 필사하고요. 너무 아니다 싶은 것들은 왜 이렇게 버려지게 됐는지 참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제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냐 하면요. 저는 비록 이 몇 년간 휴지통을 막 뒤져서 얻어낸 가르침이지만 이 모든 가르침들을 아주 쉽고 유용하게 정리한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는 겁니다. 제 경쟁자에게도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책. 바로 빌 비숍의 핑크 펭귄인데요. 아니 내가 창작자도 아닌데 이 책을 왜 읽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콘텐츠 홍수 시대에 AI까지 적극적으로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냥 펭귄이 아니라 정말 독특하고 창의적인 핑크 펭귄이 되는 일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 요건이 되었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탐험에서는요, 이 핑크 펭귄이라는 책에 등장한 어떤 법칙들을 같이 짤막하게 리뷰해보고요. 실제로 그 가르침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빌 비숍의 핑크 펭귄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모든 펭귄들은 다 똑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남극에 몰려있는 한 마리 무리의 펭귄처럼 아무리 내가 튀어 보인다고 속으로 생각을 한들 그 소비자들의 눈에는 다 똑같은 펭귄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표지에서도 드러납니다. 튀어라. 그렇지 않으면 묻힐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펭귄이 아니라 핑크 펭귄이 되기 위해서 책 핑크 펭귄이 말하는 첫 번째 핵심 원칙은요. 방 안의 온도를 이 상온에서 펄펄 끓는 온도로 확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작은 온도 변화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급격한 온도 변화는 모두가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이걸 소위 기획과 마케팅에서는 포지셔닝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말이 어렵지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온도를 확 끌어올려서 내가 튀는 것처럼 기존 것들과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라는 거죠. 음악 산업에서는 빌리 아일리시를 볼게요. 2010년대 후반 팝 음악계는 어땠나요?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완벽한 프로덕션, 강렬한 비트, 그리고 화려한 뮤직비디오로 승부를 했어요. 근데 빌리 아일리시는 완벽하게 다른 접근을 택했죠. 우선 음악 스타일부터 달랐습니다. 집에서 녹음한 듯한 ASMR 같은 속삭임 보컬, 베이스만 강조된 미니멀한 프로덕션, 이 배드가이 같은 곡들은 기존 팝 음악의 문법을 완전히 거스르는 접근이었죠. 외형적으로도 상당히 달랐어요. 당시 여성 팝스타들이 화려한 이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승부수를 볼 때 빌리 아일리시는 완벽하게 정반대로 갔죠. 오버사이즈 후드티, 형광색 머리, 거의 맨 얼굴에 가까운 메이크업까지. 그녀는 정말 보여주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들려주기 위한 음악을 선택했던 거죠. 마케팅 방식도 달랐어요. 대형 레이블 투자 대신 처음에는 사운드 클라우드에 음악을 올렸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만든 음악을 공개했죠. 사실 전통적인 음악 산업이 빌리 아일리시한테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빌리 아일리시는 이 온도를 확 높이고 선을 그음으로써 Z세대의 아이콘이자 그래미 어워드를 섞어냈죠. 정말 완벽한 핑크 펭귄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실천 방법도 함께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경쟁 분석표 만들기. 같은 업종의 경쟁사 5곳을 선택해 그들의 공통점을 정리해보세요. 모두가 강조하는 한 가지를 찾아서 과감히 버리거나 정반대로 접근해보세요. 두 번째, 가장 극단적인 아이디어 3개의 시도. 처음 떠오른 아이디어에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런 아이디어들을 오히려 메모해두고 한번 실제로 구현해보세요. 세 번째, 업계 관행 파괴하기. 여러분 업계에서 아주 당연한 관행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거부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면 메뉴판을 없애거나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할인 없애기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핑크 펭귄의 두 번째 법칙은요. 바로 넘버원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라입니다. 모든 타깃을 다 잡지 말고 특정 타깃 하나에만 올인하라는 건데요. 룰루레몬은 정말 최고의 사례입니다. 운동복 시장에서 룰루레몬의 타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가 수행자라는 아주 특정한 집단에 초점을 맞췄어요. 실제로 룰루레몬은요. 매장에서 요가 클래스를 열고 지역 요가 강사들을 앰베서더로 임명합니다. 한마디로 요가 철학을 이 브랜드 정체성에 통합한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의 결과 룰루레몬은 그냥 운동복 브랜드가 아니라 요가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죠. 기본 레깅스 하나가 엄청 비싸도 사람들이 기꺼이 구매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깃 고객 세분화 워크시트. 현재 고객을요, 열정도에 따라서 A, B, C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의 공통된 특성 5가지를 찾아서 그들만을 위한 특별 제품 혹은 서비스를 설계해보세요. 두 번째, 가치 피라미드 만들기. 핵심 고객층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상단에 놓고 그에 맞는 특별한 가치를 단계별로 역설계해보세요. 핑크펭귄의 세 번째 원칙은요, 바로 구름의 패키지예요. 구르메라는 게 단순히 저가 상품이 아니라 고급 상품을 말하는 건데요. 그만큼 저가 경쟁을 탈피하고 조금 더 프리미엄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리퀴드 데스라는 생수 브랜드는 이 구름의 패키지 아주 완벽한 사례입니다. 기존의 생수 시장은요,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대부분 순수함이라든지 자연을 강조하는 굉장히 순수한 펭귄 무리들이었죠. 근데 리퀴드 데스는 달랐어요. 이 브랜드는 생수를 맥주캔에 담고 Mother Your Thirst, 갈증을 살해하라 라는 아주 파격적인 슬로건으로 마치 헤비메탈 밴드처럼 마케팅을 했습니다. 보통 물 한 병에 $1도 안 하는데 이 브랜드는 12개, $20가 넘는 굉장한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를 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타겟 고객들이 금주를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CEO가 음악 페스티벌 현장에서 락커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맥주캔에 생수를 담아 먹는 것을 보고 이 물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간지나는 캔도 그냥 캔으로 만들지 않았죠. 환경보호를 위해서 알루미늄 캔을 사용했고요. 실제로 판매액의 일부는 해양 플라스틱 보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퀴드데스는요, 2019년도 창업 이후에 기업 가치가 $7억 넘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죠. 구름의 패키지의 핵심은요,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화상을 패키징해서 판매한다는 것이 아주 큰 핵심 전략입니다. 패션에서는요, 이 수프림이 대표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인데 수프림은 그냥 옷이 아니라 쿨한 스트리트 문화라는 정체성을 판매한 거죠. 특히 수프림의 핵심 전략은요, 드롭 시스템이에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아주 극소량의 새 제품을 출시하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몇 분 만에 완판되고요. 사람들은 매번 밤새서 줄을 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반 티셔츠 가격의 5배에서 10배를 받아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요, 그 옷을 입음으로써 얻는 정체성 때문이에요. 나는 쿨하고 트렌디한 사람, 이런 자아상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슈프림은 루이비통과 협업할 정도로 정말 럭셔리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실천 방법도 함께 남겨볼게요. 첫 번째, 프리미엄 가치 매핑. 제품과 서비스의 모든 요소를 나열하고요. 딱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10배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구상해보세요. 두 번째, 정체성 캔버스 그리기. 이 제품을 사용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제품의 기능보다는요, 고객이 얻게 될 어떤 자아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려보세요. 세 번째, 희소성 계획표 작성. 제품을 더 구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간 제한, 수량 제한, 멤버십 제한. 그리고 실제로 한번 하나를 적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핑크펭귄 사례도 한번 남겨볼게요. 요즘 요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안성재 셰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 한동안 요리계는요, 조금 쇼맨십 대중성에 치중을 했어요. 화려한 플레이팅, 드라마틱한 연출, SNS용 비주얼에 집중하는 셰프들이 정말 많았었죠. 근데 안성재 셰프는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에 철저하게 음식의 본질 그 자체에 집중을 했죠. 그리고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으로 음식의 맛 평가를 하면서 대중들의 또 다른 차원의 공감을 이끌어냈는데요. 제가 카피라이터로 일할 때도 이 핑크펭귄의 법칙을 이용했어요. 그냥 글만 쓰는 카피라이터로서는 도저히 승부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카피라이터들이 이 단어와 문장에 집중할 때 저는 기획을 배우고 음악과 영화를 보고 마케팅의 포지셔닝 법칙을 연구했어요. 전체 브랜드 스토리를 아우르는 어떤 생태계를 한번 일일이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핑크펭귄의 법칙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법칙이라기보다는 제가 하기 싫은 일들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법칙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암 사업의 기획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암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또 잘못 접근을 하면 딱딱해지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너무 탈피해보고 싶었고 이 사업은 결국 스쿨 오브 히어로즈라고 해서 암 환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 헬스케어를 위한 얼라이언스로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학, 과학, 문화의 다양한 인사들을 같이 조인시켰죠.
사실 이런 접근을 할 때 제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먹힐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펭귄의 무리로 안전하게 살 건지, 아니면 일단 시도해 보고 그 핑크 펭귄이 되기까지 어떤 결론을 내가 쭉 쫓아갈지는 정말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 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여러분이 단순한 펭귄 무리에 머물러서 안온함을 찾기보다는 정말 핑크 펭귄이 되는 그 새로운 세계에 한번 다가가 보심을 너무도 강력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책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 안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창작할 때도, 콘텐츠를 하나 만들 때도 이 온도를 확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남들이 너 위험해,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말할수록 그게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비슷한 콘텐츠, 비슷한 서비스로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의 탐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